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신정동국 여지 성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야사학계든 강단사학계든 많은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강역에 대해서 서로 말이 틀려요. 천차만별인데요. 이 우리나라 강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신정동국 여지 성남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강단사학계에서 완전히 해석 자체를 자기 맛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한반도가 조선이었는지 아니면 저중원 대륙 전체가 조선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국 여지 성남은 조선 성종 때의 지리서이다. 성종 때 맹의 대맹일 통지 1462년 수입되자 왕이 노사신, 양성지, 강희맹 등의 그것을 참고하여 세종 때의 신 1008도 지리지를 대본으로 지리서를 편찬케 하였다. 성종 12년 1481년에 50건을 완성하였고 성종 17년 1486년에 정산 수정하여 35건을 다시 완성해 간행하였다. 그 후 연산군 5년에 개수를 거쳐 중종 25년 1530년에 이행 등의 정보판이 나오니 이것을 신정동국 여지 성남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체 55권 55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전 55권 25책으로 각도의 지리를 수록하였는데 이것도 잘못됐죠. 전 55권 55책이었는데 25책으로 절반 이상을 지금 없애버렸네요. 자, 여기에 전 55권 55책이라고 했죠. 전 55권 25책. 그러면 30책이 어디 갔습니까? 첫머리에 이행이 쓴 진전문과 서거정 등의 서문, 김종직 등의 발문과 더불어 구본 동국 여지 성남의 서문을 실었다. 이어 팔도 총도라는 제목을 붙인 조선 전도와 지금 그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팔도 총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조선 전도라는 말은 없어요. 팔도 총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팔도 총도 위에 무슨 글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랐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냥 팔도 총도예요. 여기 위에 뭔 글자가 있었는지 보여주질 않습니다. 팔도 총도 위에 왜 팔도 위에를 여백을 더 봐야죠. 여백이 없으면 위에 글자가 삭제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산도 잘랐잖아요. 그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그래 놓고 이게 조선 전도라 그러는데 조선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선 전도 이거 정말 이것도 사기죠. 조작입니다. 함께 전국을 자 여기 갱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한성부 현재의 서울, 개성부 현재의 개성특별시 개풍군. 왜 이렇게 국민들을 세뇌를 시킵니까? 그냥 개성부 이렇게 해요. 개성부가 오늘날의 개성특별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개풍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국 고전 번역회에서는 이렇게 본인들이 사사를 집어넣습니까? 자,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로 나누고 각 부와 도에 속한 지역 329개의 연혁, 가는, 군명, 성시, 풍속, 행성, 산천, 토산, 성각, 감방, 봉수, 누정, 학교, 여건, 부루, 묘사, 능침, 고적, 명한, 인물의 사적과 시인의 제형 등을 실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의 종합 백과사전이네요.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문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의 한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 맞는지 아니면 저중원 대륙인지 전 세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갱도라는 거는 갱은 서울갱자고 도는 도읍지 도자입니다. 자, 한국고전종합 DB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국고전총관으로 해서 신정동구 여지 성남 건일 갱도상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조선은 마한의 지역이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 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행세이고 남쪽은 한강으로서 요해처를 삼았으며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발해가 둘러싸고 있어서 그 행세의 훌륭함이 동방의 어뜸으로서 진실로 산하 중에 백의의 땅이다. 백제 중엽의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하였다. 고려 숙종이 비록 남경을 두었지만 가끔 와서 순행하였을 뿐이니 모두 그 행세의 훌륭함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태조 강원대왕이 천명을 받고 여기에 도읍을 정하여 사방에서 조정으로 오는 길의 거리를 균등하게 하고 영원토록 뽑아낼 수 없는 큰 틀을 세우니 동경, 서경, 개경의 삼경의 행세로서는 그 만분의 일도 여기에 방불할 수 없는 것이다. 아름답고 훌륭하구나. 지금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도 도읍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완벽하게 해석을 하면 수도 도읍지가 어디에 있고 어떤 형태로 있는지 완전 완벽하게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 한글 해설판을 이렇게 보시면요, 10번, 20번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해석은요, 이거는 정말 뭐 해석도 아니에요. 이게 정말 조작의 극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조선 마한지역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고조선은 마한지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고조선 마한지역이라는 거예요. 고조선은 강력이 마한을 포함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고조선은 마한의 지역이다. 고조선은 마한과 동일하다. 마한 이꼴 고조선이다. 강력이 이거하고 고조선 마한 지역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고조선은 수많은 뭐 마한, 진안, 배난 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고조선의 마한 지역이 갱도에 해당한다 이 뜻이고 여기서는 고조선 자체가 마한하고 동급이라는 뜻이죠. 이거 정말 우리나라 국어 교육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에 보면은 북진, 하산, 유, 용반, 호거지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서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북진, 화산 어디 서울이 어디 있어요? 서울 경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기 서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고전 번역원은 정말 이렇게 없는 조작을 왜 만들어내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한글 번역판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서울이 없는데 왜 서울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북진, 하산, 유, 용반, 호거지세. 북쪽으로는 화산이 진을 치고 있다 그러죠. 용이 상을 차리고 있고 호랑이가 거하고 있는 행세다. 그러니까 용이 막 꿈틀꿈틀하고 있고 호랑이가 막 포효하고 있는 그런 산세의 화산. 이 화는 꽃화자 아닙니까? 꽃필 화자. 그러면 이 산인데 산이 산봉우리가 꽃을 이루고 있다 그래요. 남이 한강 위 검대. 이게 뭡니까? 남쪽으로는 한강이 검대 띠를 두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강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공간령 해놨습니다. 자공간령. 그리고 왼쪽으로는 공간령이 있고 이걸 갖다가 지금 한글 해석판을 보니까요.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이렇게 놨습니다. 자공간령 해놨는데 자공간령에는 여기에 멀리라는 뜻이 없습니다.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기가 막히죠. 이 멀리 이거 조작이죠. 그 다음에 이 동쪽이라는 말도 없죠. 자 왼쪽이라 그랬는데 동쪽이라고 해놨습니다.
왼쪽이 동쪽일 수도 있고 서쪽일 수도 있죠.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동쪽이 맞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서쪽이 좌측이 됩니다. 대관령이 있고, 근데 원문을 보니까 여기에 공관령 해놨습니다. 아니, 공관령을 왜 대관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 거예요? 정말 이런데 우리가 이 국민들이 믿고 교육을 받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 똥을 된장이라고 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예. 대관령이 아니고 여기는 공관령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공은 당길 공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 서쪽에는 발해가 둘러싸고 있어서 자, 우환 발해. 예, 여기에 서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른쪽이라 해놨어요. 우환 발해. 오른쪽은 안개 낀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안개 낀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기행성 갑의 동방. 예, 그 행태는 갑이다. 동방에서 갑이다. 갑은 어뜸이라는 뜻입니다. 성산하 백이지지야라. 진실로 산하가 백이지지야라. 천해 요새라는 뜻입니다. 백제중엽. 백제중엽 하면은 백제가 가장 강성했을 때입니다. 자 한산이 사거. 한산으로부터 이사를 와서 거했다. 미기 파천 남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다시 파천을 했다. 남쪽 땅으로. 고려 숙종 유직 남경. 고려 숙종 때 오로지 남경을 두었다. 유실의 순이 가끔 순행하였을 뿐이다. 개부족 이당 행세지성. 행세를 이겨내는 게 모두 부족하였다. 개부족이죠. 개부족했다. 지하. 우리 대에 와서 태조 강원대왕, 태조 이성계를 말합니다. 수천명명 하늘의 맹을 받아서 정정우차 이렇게 나왔죠. 정하다. 솥단지를 정하다. 우차 이곳에서. 그래서 이곳에 솥단지를 정하면은 어떤 뜻입니까? 수도로 삼다 이런 뜻이죠. 이균 사방 내 정지도리. 조정으로 오는 거리가 사방에서 군등하다. 중앙에다 도읍을 정했다 이 말이죠. 이건 만세 불발지 괭기 이렇게 나왔죠. 만세를 세웠다. 이렇게. 만세를 세웠다는 것은 영원무궁토록 이런 뜻입니다. 불발 뽑히지 않는다. 지 괭기 궁궐문 마을을 지키는 문 뭐 이런 게 됩니다. 궁궐문을 영원무궁토록 뽑을 수 없도록 건설하였다. 비동 서 개 삼경. 동경 서경 개경 이 삼경은 아니다. 행세가 아니다. 만일야라. 만에 하나. 만에 하나는 만분의 1에도 비슷하지가 않다. 버금가지가 않다. 그러면 만분의 1도 안 된다는 소리죠. 어디에 비해서? 남경이죠. 여기 남경. 솥단지를 걸어둔 이 남경. 이 남경 도읍지가 동경, 서경, 개경보다 만배보다도 더 좋다. 그래서 여기 어여성제로구나 이렇게 돼 있죠. 어여성제는 훌륭하고 아름답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갱도상의 원문을 읽어봤습니다. 신정동구 여지 성남의 갱도상편에 나오는 원문을 바탕으로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조선의 땅, 고조선의 땅을 하면은 우리가 고조선의 땅은 이 전체가 다 고조선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 중에 마한의 땅이라 그랬죠. 그럼 마한은 어디냐? 예를 들어 마한의 땅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게 마한이다. 그러면 고조선이 이게 고조선이죠.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의 수많은 지역 중에 마한 지역이 경도상에 나오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마한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나오겠죠. 자, 북쪽으로는 하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북쪽으로는 화산이 있고 용과 호랑이가 다투는 행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북경 위쪽 이쪽이 화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이 수백 수천 개의 고산들로 꽃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지세가 정말 웅장합니다. 남이 한강 위 검대 해놨는데요. 남쪽으로는 한강이 있다 그랬죠. 이 신정동구 여지성남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조선 전기에 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의 강은 장강밖에 없습니다. 장강. 이 장강이 한나라의 강에 속했기 때문에 한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한나라 때의 강이다. 그래서 이 강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이 중원 대륙에는 장강밖에 없습니다. 양자강이죠. 양자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띠처럼 되어 있죠. 띠처럼 되어 있습니다. 검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쪽에는 이렇게 화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는 대관령이 있다 그랬죠. 좌측에는 공관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좌측은 어디 있습니까? 좌측은 이 동서남북이죠. 이게 서쪽이 되고요. 여기가 동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 됩니다. 이 방위 표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좌우를 나타낼게요. 여기가 좌, 여기가 우. 분명하게 좌 공간령 했습니다. 좌측에 공간령, 여기 좌우. 그러면 좌는 어디입니까? 이쪽이 좌쪽이죠. 이쪽이 좌측이죠. 그럼 좌측에 공간령, 령이 있어야 되죠. 한마디로 산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태흥산맥이 있죠. 태흥산맥. 태흥산맥. 이쪽으로 지금 산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게 중국의 산맥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대만에도 남북으로 이어진 거는 여기 하나 있죠. 그 외에는 다 산맥들이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습니다. 대관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전 번역원에서는 공관령을 대관령으로 이렇게 조작을 했죠. 우한 발해라고 했죠. 오른쪽은 둘러싸고 있다. 뭐가?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바다는 운무가 끼는 바다라 그랬습니다. 운무가 끼는, 자주 끼는 바다는 지금 한반도의 이 서해안이죠. 그리고 이 중원 대륙의 이 동해안입니다. 자, 이 부분이 항상 안개가 서리고 운무가 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발해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발해 많이 됩니다, 여기가 발해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설명대로 경도는 바로 경도는 이게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경도의 강역이라는 거예요. 조선의 그 수많은 지역들 중에 경도가 속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뜻이죠. 경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개경, 서경, 동경, 남경이 다 이 범주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갈목할 만한 게요. 이건 만세 불발지 굉기라고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만세 부분입니다. 만세. 이게 바로 만세, 만만세 해가지고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가 만세라는 뜻이에요. 이 만세라는 거는 일국의 제후국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대요. 그 강단사학계, 제야사학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만세를 세웠다 그랬죠. 여기
이 건, 건 만세를 세웠다. 이거 제후국이 이런 단어 쓰면은 바로 황제국에게 용서 못할 대역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동구 여직 성남에 건 만세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항제국임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경, 서경, 개경을 삼경이라고 했는데 그 행세가 이 남경 어디 갔습니까? 남경이죠. 솥단지를 건 도읍지 남경에 10,000분의 1도 안 된다. 그 행세가 10,0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제야사학계 말대로 지금 대한민국 서울 경북궁이 남경이고 수도 조선의 수도 서울이면은 여기 개성, 평양성 뭐 이런 데보다 10,000배로 더 좋습니까? 북조선은 평양이 더 좋다 그러죠. 10,000배라고는 할 수가 없죠. 10,000배. 여기 10,000일이라 그랬죠. 10,000배라고 그래요. 10,000배. 그만큼 도읍지를 정한 남경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남경인데요. 이 남경은 장강에 하류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환수가 있습니다. 한수가 모이죠. 그리고 여기가 대호가 있습니다. 호수와 강이 모이고 이 지금 강폭도 거의 뭐 5km에서 10km 정도 되는 큰 강입니다. 모든 전 세계의 무역선들 이런 것들이 들락거릴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베이징 북경이나 서안 뭐 이런 곳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동량이 많이 오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강활하고 원활한 그런 도읍지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10,000배의 좋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남경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서울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 서울이나 이 개성이나 이 평양이나 뒷존 개존이죠. 뒷존 개존. 오늘날의 수도 서울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1900년 초만 해도 인구 수도 서울이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 10만 명이고 초가집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주류. 대부분 다 초가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초가집. 초가집이 뭐냐면은 임시로 지은 집을 초가집이라고 합니다. 임시로 뱃단으로 이렇게 지붕을 이어가지고 흙으로 밟는 집이 초가집인데요. 임시집이에요. 누가 100년, 200년 자자손손 대대로 사는 집이 초가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900년 초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집은 다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대부분이. 기와집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 다 초가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조선의 본토라고요? 조선이 500년이 넘도록 600년 동안 기와집 하나 없이 초가집만 짓고 사는 그런 곳이었다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기와집은 한 번 지으면 1000년을 간다 그랬어요. 1000년. 그러면 조선시대에 그 수많은 기와집이 있었으면 그 기와집이 지금 500년 이상 300년, 400년, 500년 된 기와집이 단 한 채라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단 한 채. 단 한 채라도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와집은 다 지금 제일 오래된 집이 한 150년 밖에 안 됐어요. 150년. 20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200년도 안 됐어요. 뭐 경주에 가보세요. 거기 있는 집들, 기와집들 기껏해야 120년, 150년 밖에 안 됐고 대부분 몇십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조선시대 그 수많은 역사, 유구한 역사 동안 초가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임시집, 여차하면 떠날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정 동구 여지 성남의 갱도 상으로 보면은 조선의 수도 서울 도읍지는 남갱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태조 강헌대왕이 하늘의 맹을 받고 여기에 도읍을 정했다 이 말이죠.